해병의 빗댄 개혁, 법치의 개념을 상실했다. 황당무계한 궤변, 심재철, 홍조치 취할 것을 밝혀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죄, 국가기밀 누설죄 등으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심재철 의원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심재철 의원은 오선의 국회의원이시고요. 국회 부의장입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방금 제가 대략적인 내용을 청취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노회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심재철 의원이? 예, 뭐 전혀 납득하기 힘든 말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등에 관해서 뭐 비판적인 시각에서 언급을 할 수는 있지만은 네.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죄라고 얘기한다면 이 내란죄라는 건 현행범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불법 행위인 내란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을 체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그리고 뭐가 내란죄인지 예. 그 수사에 있어서 뭐 불공평하다거나 또는 뭐 수사 절차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할 수는 있는데 네. 그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해야지 국회의장이 되시는 분이 이렇게 국가 원수를 향해 가지고 네. 이렇게 법률적 어떤 책임을 추구하겠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건 위험한 발언이죠. 일반인들하고 다르다고 네. 봅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에 수석 보좌관 회의도 잠시 연기하고 하루 쉬는 거 보고 이분이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비서실장이 아니라 정무수석부터 시작해서 비서실장을 하셨을 때 이빨이 다 빠져서 지금 임플란트 때문에 말씀하는 것도 어눌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오히려 문 대통령을 내란죄라고 하신 것은 조금 지나친 면이 많네요. 그죠?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일반 우리 시민들이 술자리에서 말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국회 네. 부의장이 정색하고 그것도 한번 말하다가 나온 실수가 아니라 이틀 연거푸 이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네. 묵과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왜 그러실까요, 근데 진짜? 글쎄요. 저는 함부로 뭐 추단하기는 힘들지만 네. 이 자유한국당의 또 이게 리더격인 중진이지 않습니까? 네네. 자유한국당은 사실 정권을 잡고 있다가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이제 탄핵까지 되는 상황을 거쳤는데요. 네. 아직까지 자유한국당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디 공경에서 모면하려고만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심재철 부의장을 포함해서 자유한국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네. 국민들 앞에 제대로 사과하고 예. 자신들의 어떤 과오를 인정하고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절치부심의 노력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심재철 의원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만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검찰의 수사는 불법 수사이고 또 법원은 그런 검찰이 수사하고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속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속내라고 보십니까? 예, 그냥 이제 이 현재의 수사는 다 구체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네. 현 정부라 하더라도 구체적 근거만 있다면 얼마든지 수사를 해야죠. 전병헌 지금 전 정부 수석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종적인 것은 법원에서 판결이 나겠지만 네. 수사에 지금 여야가 따로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국회법에 보면 의장은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적을 보유할 수 없는데 국회 부의장은 뭐 당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셔도 되는 모양이죠? 예, 뭐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관례적으로도. 네. 지금 그러나 저는 설사 당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당적 갖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용납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나름대로 왜 국회 부의장은 당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제거해 볼 필요는 있는데. 네. 당정 문제를 떠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홍준표 대표도 오늘 한병도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예방한 자리에서 인용문 열고요. 우리 의원들 좀 잡아가지 말아달라. 이렇게 인용문 닫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운동권 때처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충고도 했다고 하는데 운동권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맥락이 이해가 안 가고요. 예. 그리고 가볍게 한 얘기로 보이긴 합니다만
당 대표가 그 인사차 들린 신인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할 얘기는 아니라 봅니다. 네. 이게 무슨 뭐 조직폭력배 두목이 파출소장한테 우리 애들 좀 잡아가지 마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예. 이거 이렇게 되니까 정치의 품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의 품격을 말씀을 주셨는데 적폐청산 전국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이 정치의 품격을 제고하는 방향이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의원께서는? 예, 저는 뭐 이 결론적으로 적폐청산 전국이 이어지는 것이 네. 이걸 환영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뭔가면 그러면 적폐청산 전국이라는 것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가라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댓글 수사로 시작되었지 그것이 그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까지 확대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거는 기획됐다기보다는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에서 나온 어떤 그 묵과할 수 없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확대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나와 있는 어떤 그 범죄 사실을 덮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기회에 오히려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다른 어떤 이어지는 수사들도 그것이 마치 그 계획돼 가지고 없는 걸 발굴해내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이미 드러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겠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드러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뭐 노회찬 의원께서도 한편으로는 들으시겠습니다만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을 계속해서 추궁해서 그 뿌리를 캐낸다는 것은 몸통까지 잡아낸다는 것은 맞는데 이게 지금 서울중앙검사 전체 검사 40% 정도 가까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알아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심도 일간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뭐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태도 감당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얘기 스스로 한 바가 있어서 네. 저는 이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이석기 씨는 이번 특별 사면에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그 사면권자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기대는 하고 계시겠죠. 예. 예? 기대는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본인이 예, 본인과 노회찬 의원께서도 이번에 한번 아니요, 저는 뭐 그런 기대를 한다고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아, 예. 예, 그거는 뭐 사면권자의 뜻에 따른 것이고 네. 저희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예. 사면권이 남용돼서는 안 되고 네네. 국민들이 공감하는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는 여러 가지 좀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새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한국 e스포츠협회 관련해서 한 20억 정도 추가 편성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는 등 이런 전화 거는 것만으로 해도 충분히 압력적인 내용을 느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민정수석실의 책임이 져야 되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사실관계는 좀 더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요. 예. 또 뭐 당사자는 또 부인하고 있으니까 만일 사실의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생겨난 새로운 직제가 특별감찰관 제도죠. 네. 그래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이렇게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별감찰관이 지금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이게 임명이 돼야 되지 않냐 봅니다. 네. 방금 우병우 수석 전 청와대 민정수석 말씀을 주셔서 그것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검찰에 불려나간 것 같은데요. 네. 인용문 열고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인용문 닫겠습니다. 이 숙명이라면 무엇이 숙명이라는 겁니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거는? 글쎄요. 이게 뭐 죄는 없다. 죄가 없고 만일에 구속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뭐 운명 탓이지 내 탓은 아니다. 뭐 그런 뜻으로 한 얘기로 보여지는데 정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 예. 검찰의 수사가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이 만약에 숙명이라면
뭐 받아들이겠다. 나는 독립투사다. 이런 약간 뉘앙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죠? 그런 게 들립니다. 네. 예.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병우 검찰 수사 끝까지 갈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셈이 없다 이렇게 계속 부정을 하면 그냥 기소를 뭐 중지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사실 이제까지 계속해서 좀 빠져나왔기 때문에 예.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만만치는 않다고 보입니다만은 네. 최근에는 뭐 검찰 내부 조력자까지 이렇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어서 예.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본인도 좀 각오해야 될 것도 생각됩니다. 최순실이 지금 계속 그 공판 중에 있습니다만 이 재산 문제가 한때는 나왔었다가 지금은 뭐 개인의 재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재산 증식이 됐는지는 정확한 뭐 내용까지 어떻게 저희들이 추궁을 하겠습니까만은 말씀하신 대로 이 계속 조사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조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는 뭐 조사 과정에서 그간의 이제 의혹 수준으로만 머물던 사안들에 대해서 네. 좀 더 그 범죄 혐의가 굳어지게 나온다면은 예. 그것은 바로 수사로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잘 아시겠지만 국정원이라든지 아니면 법무부 이런 쪽에 쓰여지고 있는 특수활동비 문제, 국회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이제 국회 예산 심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네네. 좀 어떻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국회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특활비는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니까 이번 예산 편성할 때부터 한 10% 정도 예년에 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땐 그거는 정말 국민의식을 국민을 의식한 이례적인 어떤 행위라고 보여지고요. 네. 국정원은 지금 따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심의 과정에서 절반 정도를 줄인다고 하는데 네. 저는 다른 부처도 사실은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양성화시킬 것은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엄밀하게 쓰지 말고 네. 떳떳하게 예. 특수 업무 경비로다가 이렇게 양성화시켜서 영수증 처리해서 쓰고 예. 써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과거에 이제 이 국민 세금 가지고 이제 밥 먹고 술 먹고 하는데 썼던 예. 그다음에 이제 포상 경제금 이런 식으로 봉투를 갖다가 막 뿌리듯이 썼던 이런 잘못 쓰여진 부분은 아예 없애버리고 네. 꼭 써야 될 돈은 양성화시켜서 쓰고 그다음에 수사나 공안 관련해가지고 정말 기밀이 필요한 부분에 네. 국한해가지고 특수활동비를 써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요즘 그 심상정 전 대표도 그렇고 우리 노회찬 의원도 그렇고 이 민주당 쪽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정의당 쪽에서 예산 문제라든지 노동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접근하고 계시는지 지금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너무나 시급하고 또 다급한 상황이라서 이런 문제에 대한 네. 정의당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좀 말씀 좀 주시죠. 예. 사실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파리마켓 제빵산 문제도 저희가 발굴해서 문제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기존 노동조합도 포괄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인권과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좀 대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 소상공인 문제도 함께 제기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이렇게 대책을 갖다가 저희들이 네. 가습기 사고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법률 대안 정책 대안과 더불어서 문제 제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이 두 분이 어딥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아니면은 체리피컨가요? 올라가서 시위를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분들하고도 한번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예, 바로 대화를 나눌 생각입니다. 그런 예. 좀 위험천만한 상황이 빨리 종식되길 바랍니다. 예. 추운 날씨가 되어서 그분들도 참 건강이 걱정이 되고요. 하여튼 정의당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노동 문제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예, 그냥 이제 이 현재의 수사는 다 구체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네. 현 정부라 하더라도 구체적 근거만 있다면 얼마든지 수사를 해야죠. 전병헌 지금 전 정부 수석에 대해서 이제 구속 영장까지 청구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종적인 것은 법원에서 판결이 나겠지만 네. 수사에 지금 여야가 따로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국회법에 보면 의장은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적을 보유할 수 없는데 국회 부의장은 뭐 당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셔도 되는 모양이죠? 예,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관례적으로도. 지금 그러나 네. 저는 설사 당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
지금 이런 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당적 갖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용납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나름대로 왜 국회 부의장은 당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제거해 볼 필요는 있는데, 네. 당적 문제를 떠나서 글쎄요, 저는 함부로 추단하기는 힘들지만, 네. 이 자유한국당의 또 이게 리더격인 중진이지 않습니까? 네네. 자유한국당은 사실 정권을 잡고 있다가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이제 탄핵까지 되는 상황을 거쳤는데요. 네. 아직까지 자유한국당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디 공경에서 모면하려고만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20여철 부의장을 포함해서 자유한국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네. 국민들 앞에 제대로 사과하고 예. 자신들의 어떤 과오를 인정하고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절치부심의 노력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심유철 의원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만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검찰의 수사는 불법 수사이고 또 법원은 그런 검찰이 수사하고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속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속내라고 보십니까? 이병의 빗댄 개혁, 법치의 개념을 상실했다. 황당무계한 궤변, 심재철, 홍조치 취할 것을 밝혀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죄, 국가기밀 누설죄 등으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심재철 의원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심재철 의원은 5선의 국회의원이시고요. 국회 부의장입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방금 제가 대략적인 내용을 청취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노회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심재철 의원이? 예, 전혀 납득하기 힘든 말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등에 관해서 비판적인 시각에서 언급을 할 수는 있지만은 네.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죄라고 얘기한다면 이 내란죄라는 건 현행범이거든요. 네네. 지금 대통령이 불법행위인 내란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을 체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그리고 뭐가 내란죄인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홍준표 대표도 오늘 한병도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예방한 자리에서 인용문 열고요. 우리 의원들 좀 잡아가지 말아달라 이렇게 인용문 닫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운동권 때처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충고도 했다고 하는데 운동권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맥락이 이해가 안 가고요. 예. 그리고 가볍게 한 얘기로 보이긴 합니다만 당 대표가 인사차 들린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할 얘기는 아니라 봅니다. 네. 이게 무슨 조직폭력배 두목이 파출소장한테 우리 애들 좀 잡아가지 마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예. 이거 이렇게 되니까 정치의 품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의 품격을 말씀을 주셨는데 적폐청산 전국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이 정치의 품격을 제고하는 방향이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의원께서는. 예, 저는 결론적으로 적폐청산 전국이 이어지는 것이 네. 이걸 환영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예. 수사에 있어서 불공평하다거나 또는 수사 절차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할 수는 있는데 네.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해야지 국회의장이 되시는 분이 이렇게 국가 원수를 향해 가지고 네. 이렇게 법률적 어떤 책임을 추구하겠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일반인들하고 다르다고 네. 봅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에 수석 보좌관 회의도 잠시 연기하고 하루 쉬는 거 보고 이분이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비서실장이 아니라 정무수석부터 시작해서 비서실장을 하셨을 때 이빨이 다 빠져서 지금 임플란트 때문에 말씀하는 것도 어눌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오히려 문 대통령을 내란죄라고 하신 것은 조금 지나친 면이 많네요. 그죠?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일반 우리 시민들이 술자리에서 말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국회 네. 부의장이 정색하고 그것도 한번 말하다가 나온 실수가 아니라 이틀 연거푸 이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네. 묵과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왜 그러실까요? 근데 진짜.